창의로운 중랑구 생활의 최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번에 이제 할로윈이었는데 보니까 또 그냥 완전 행사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마스나 이런 것처럼. 근데 또 이렇게 비대면 행사들이 또 많아서 거리에 사람들도 많이 없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던가요? 맞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 그리고 식당 가서 한 말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은 저희들을 굉장히 질책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여러분 또 주민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어, 지금 요 시기만 지나면은 분명히 좋은 시절이 다시 돌아오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있었던 규제들도 이제 많이 풀릴 거고 그 내용은 제가 또 다음 주에 한번 다룰 것 같은데 요번에 또 이렇게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또 발언 내용이 또 문제가 된 내용이 또 있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던가요? 저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을 좀 더 과장해서 또는 그 오바해서 그 방송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한 부분만 두고 그래서 그 자영업 총량제 부분을 이야기했던 내용은 우리 상공인 소상공인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고 또 영업이 잘 돼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마치 이제 공약 사항처럼 이렇게 보도되고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총량제를 뭐 해보면 어떨까 그냥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하시고 또 자율성 침해이기 때문에 못했다 그냥 이렇게까지만 이제 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마치 이제 앞뒤 다 자르고 딱 이제 단어만 취해서 마치 공약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 사실 이게 근데 어떻게 따지면은 또 뭐 처음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네. 예. 자영업자들이 또 실질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한 색당 안에 치킨집이 하나만 있으면은 그 지역을 전부 다 커버하고 또 거기서 적정한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느 한 집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면은 한 치킨집이 그 지역을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을 지역에 뭐 대여섯 군대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생기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서로가 다 이렇게 이익을 제대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던 네, 부분인데 그렇게 그게 마치 말씀하시는 이제 거겠죠. 공약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외식업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물론 선택을 받게 되고 또 못하는 어떤 자영업 업체들은 또 도태되고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과정이 자영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만큼 어렵고 힘든 일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그냥 자유 경제 어떤 그런 시장 경제 안에서 방임을 할 것인가 사실 또 그렇게만도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해서 내려앉고 또 망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역 경제에 큰 손실이 오기도 하고 또 한 번쯤 크게 저는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백종원 대표도 여기에 관련돼서 한번 또 발언을 했는데 큰 이슈가 됐죠. 뭐 사이다 발언이다 이렇게까지 또 언급이 됐는데 또 우리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이야기를 하면은 또 악의적으로 또 포장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그 후보가 그렇게 말씀을 그 한 부분은 자영업자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백종원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상식과 그 기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네네.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준비되고 그 업체 수가 좀 줄무로 해서 적정하게 수입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충분히 이게 뭐 어떻게든 간에 공약이 되든지 또 어떤 제도화 하려면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뭐 그거를 모르고 이런 발언을 하실 리도 없는데 무조건 그냥 편의적으로 채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악의적으로 쓰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작태를 보고 조노현 씨가 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의사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 뭐 의사의 권위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음식점의 진입장벽을 높이자 그러니까 이거는 또 공산주의다 하면서 또, 예, 이게 이중잣대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작태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의사 또 변호사 그 소위 우리 그 사회에서 이제 사자라고 네네.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회에서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질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예, 그렇게 예, 말씀하실 수 그렇습니다. 있죠.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나 위생 부분에서도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서 또 이제 그 합의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정하게 조정이 되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경제에 그대로 맡겨둘 게 아니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논의에 대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크고 작은 기사들이 요즘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뭐 묻힙니다. 뭐 어떤 기사들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기도 하고 또 되게 크게 다루어지고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일도 어떻게 보니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간 이야기 중에서 이제 우리 또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 저희도 당의 국회의원께서 또 어떤 또 큰 일을 하셨더라고요. 예, 한번 어떤 내용인지. 예, 그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그 재판에 관전을 했던 그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각하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각하라는 뜻은 탄핵에 대해서 그 판단할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판결을 뭐 어떻게 내린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떤 반려를 했다 아니면 뭐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박근혜 당시 그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명예훼손 그 혐의 그 재판을 무죄를 내리더라도 판결문에 그 훈계의 내용을 넣으라는 그런 어떤 요청이라든지 그 외에 내려진 판결문에 대해서 판결문을 수정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 요청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우리 헌법상으로는 법관의 어떤 독립성 이런 거를 보장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헌법 위반, 그러니까 독립성을 위반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네요. 그러면은 보니까 이제 총 이게 각하 5명, 그다음에 인용 3명 이렇게 돼가지고 각하가 결정이 됐는데 이게 좀 각하 사유가 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재판 도중에 임성근 판사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인용은 임기가 끝나도 재판은 계속 되어야 되고 또 그분이 다른 데에서 어떤 일을 하고 하더라도 당시 재임 기간 동안에 있었던 부분은 끝까지 우리가 찾아내어서 이건 어떤 한 사람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그 헌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헌정사에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상 이제 헌법 위반 사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판결도 그냥 어떻게 처벌을 하라 이런 것 같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판결이 나왔을 건데 그냥 탄핵이다 보니까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 탄핵을 또 한다라는 게 뭐 자기들 논리에는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일부 인용을 하는 측 입장에서는 분명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례라는 거는 그 시대의 어떤 그 법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담아내는 그런 기능을 또 하는데 그 기능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야 되고 분명히 헌법 위반 사실에 대한 그런 책임, 그다음에 어떤 기록,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남아야 되는데 이걸 각하를 했다는 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걸 이제 말소를 한다는 뜻과 가깝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임기가 다 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잘못된 그런 부분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중간에 제가 사임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제가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또 뭐 재판의 시간을 끌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탄핵인데 어차피 내가 임기가 시간을 끌어서 끝내면은 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 과정이 필요 없게 된다 그러면은 누군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헌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아마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냥 이 방편을 마련해 준 게 아닌가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예, 국회에서 이 판사 파면 절차 그런 게 그 탄핵 절차를 만들면 개선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제 사법개혁과 이제 연결이 돼가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판사의 그 탄핵이 비일비재한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따지면 이제 탄핵 소추안 자체가 지금 처음 나온 시도된 거고, 거죠. 시도가 되었죠. 어떻게 따지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봐도 되는 어떤 판사라는 권력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한번 도파구로 마련한 거고. 근데 이게 또 안타까운 부분은 물론 이게 또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한 번 더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사실 뭐 제가 모든 나라를 다 살펴본 건 아닌데 유독 우리나라만 또 이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국회 의결만으로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신 이재명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아마 사법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진행이 되었다가 결국은 각하되었습니다만은 이 역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사장의 사퇴 압박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좀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맥락, 혹은 또 증거가 거의 뭐 없는 사안에 대해서 추측에 불과한 어떤 추측보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냥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냥 예. 나오고 있는데 뭐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물론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겠지만은 또 바쁘게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은 또 이걸로 그냥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우리 경기도의 그 대장동 지금 상당히 많이 이슈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그 보도를 할 때 앞뒤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보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황우성 전 그 성남도시개발 그 사장이 그 사퇴 압력을 받았다. 사퇴 압력은 그 유한기 당시 본부장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네네. 3억 5천만 원을 편취를 했는 부분에 있어서 법정에서 구속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 1심 그 직전에 이 사실을 알고 네, 기소가 된 예, 상태였죠. 기소가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본부장을 사퇴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해서 했는 네네. 부분인데 이 사실을 또 이재명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하고 연결을 시켜서 네네. 그 부분과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고 있어서 그것도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팩트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인의 명예를 취하고 사장을 사퇴하고 그 이후에 재판을 받자 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권유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또 실제로 법정 구속이 됐죠. 구속이 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인데 지금 와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슈화가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뒤에서 뭐가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재명 그때 당시에 시장의 권유로 인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정확한 어디서 팩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민심적 총량제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전혀 언급이 되지도 말아야 될 내용이 나오고 있고 관여 없는 것들. 그러니까 성남시와 관련된 일은 다 이제 뭐 이런 중요한 시간에 하나하나 중요한 어떤 그 공약을 발굴을 하고 현안들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될 시간에 좀 이거 뭐 지금 성남시 관련된 내용을 다 끄집어서 변면만 해도 지금 이 중요한 시기가 다 지날 것 같습니다. 뭐 게다가 지금 뭐 특검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특검이지 이게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얼마나 큰 낭비가 될 일인지 네,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고스란히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냥 자기들은 당연히 그냥 말만 뱉으면 되는 일이지만은 지금 언론의 지면도 사실상 어떻게 따지면은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이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종사하시는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고 그렇게 하십니다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뒤 정확한 내용을 알고 국민한테 알릴 권리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신천 또 우리 대구의
동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신천을 다녀오셨습니다. 예. 또 거기서 또 우리 영상을 또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예, 저희 동네를 돌다가 신천을 다녀왔습니다. 신천은 저희 남구에서 출발을 해서 중구를 거쳐서 북구, 그래서 금호강으로 연결되는 천입니다. 이쪽은 또 수성구인데 또 수성구 분들이 또 약간 예, 마음이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수성구도 전체 다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다 연결되는데요. 대구를 가로지른다 네, 라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인데 옛날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물이 오염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지금 수성구 중동 지역에 염색공단이 있었습니다. 염색공단에서 그 오염된 물을 무단으로 이렇게 방수하다 보니까 굉장히 물이 더러웠었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많이 이렇게 정화되어 있고요. 그 덕분에 그 지역에 지금 우리 수달도 예. 천연 기념일은 수달이라든지 네. 잉어, 천동오리, 외가리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는데 그게 천동오리를 제가 원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원앙인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예, 그 영상을 제가 찍어 왔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예상각도 나실 거고 지금 대구를 떠나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고향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내용은 정리를 해서 또 저희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방역 체계가 조금씩 이렇게 바뀝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풀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팬데믹 이전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전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사회적인 그 활력이 주어지는 날이 내일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고 점차적으로 좋아져서 저희들이 완전히 마스크를 벗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방역 단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는 내용과 또 계속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뭐 대장동 게이트 관련된 내용 또 한 번 또 팩트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고 또 한번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